오늘은 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인데 어, 치명률이 이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또 올 겁니다. 예, 또 올 건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재난 상황에서의 최고의 투자처가 미술품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화실인데요.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하고 채권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은 항상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이번 재난이 좀 전반적인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찾아오는 이 시기가 약 250년에서 300년이 된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수명이 다한 것이 이제 300년 주기예요. 그러니까 300년 주기로 좀 뭔가 거대한 이데올로기 같은 게 이제 지구상에서 한번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스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건데, 이게 거대한 주기가 지금 자본주의가 250년이 됐느냐 300년이 됐느냐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디부터 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건 다른 거니까 대략 그 정도가 됐는데, 변곡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봤는데 이번 코로나가 그 하나의 자본주의 정점을 찍고 이제 거대한 하강, 그러니까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 국민 기본급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허경영 나와서 이제 이게 배당금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허경영이 코로나를 5번 외치면은 예방이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전략인가 또라이인가 이제 잠시 좀 헷갈리는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구의 회자가만 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연예인처럼 정치인도. 그래서 너무 우스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거예요. TV조선을 미스터 트롯 때문에 TV조선을 자주 보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허경영을 5번 하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서 흉내를 내니까 제 아들이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서동요, 무왕이 왕이 될 때 어떤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따라하게 하거든요.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그 전략이 이렇게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플라시보 효과가 플라시보 의학적인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의학적 효과가 75%까지 나오거든요. 75%. 정말 그래? 그러면은 정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제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야, 내 이름을 5번 불러봐. 내 눈을 바라봐 했어. 근데 제품을 판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될 일은 없겠죠. 근데 낫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허경영 따라하는 또 아들이. 그래서 아무튼 참 재밌었는데,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쟁에 준하는 이런 재난 상황들이 왔을 때,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그러면
자본주의의 상징적이었던 것들이 많이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금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 뭐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도 믿을 만하게 못 되게 되는 거고, 부동산은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다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빛을 발했던 투자가 바로 미술품 투자예요. 뭐 이제 조각이 아니라 정말로 캔버스, 회화 투자라고 볼 수 있죠. 1톤 차에다 실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쉽고 보관이 쉽고,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날 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술관에 있는 작품과 골동품, 예술품들을 지하로 집어넣는 일을 하거든요. 미술관에 이제 그 폭격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미술관을 피해서 폭격을 한다고 해도 옛날에는 오폭이 워낙에 많잖아요. 저기 무슬림 과격단체들은 이제 종교적인 형상 자체를 의도적으로 파괴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게 났을 때는 의도적으로 예술품을 파괴하진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뺏어오면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실수로 오폭으로 미술관에 그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좀 융단 폭격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술품을 지하로 옮겨 놓죠. 그러니까 전에 영국에서 그 불났을 때 또 인도였나 어디였나 또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화재를 조심해야 되는 건데, 금보다 더 안전한 게 인정받은 예술품이에요. 금보다 더 안전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인정받은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인정 못 받은 예술품은 이렇게 쓰레기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이제 아트테크의 기본으로 따진다면은 일단은 3년이 넘어야지 가치가 더 생긴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10년 정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아트테크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뭐냐면은 렌트비예요. 렌트비. 예술품을 렌트를 해주면 이렇게 임대료, 예술품 임대료인데, 저도 뭐 그런 제 예술품을 임대해주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워낙에 제 작품 자체가 저한테 없이 이렇게 좀 팔려 나갈 거기 때문에 저 담보대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아이디어가 이 서민들이 먼저 제 그림을 산 이 서민들에게 그 그림값이 올라간 만큼의 현금을 대출을 해주겠다, 이 아이디어, 도와주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디자인하는 어떤 건축물 또는 괜찮은 데다가 제가 이제 고리들 갤러리를 차리면 관람객이 와야 되는데, 그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사갈 거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리면 또 줘야 되고, 제가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담보대출을 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 작품을 나한테 맡기고 현금을 좀 빌려가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제 갤러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담보대출을 해줘야만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전에 제가 이 생각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뭐 그런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 독도 사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명작 두 개의 그 천에다 인쇄된 편화는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고 3월 말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제가 액자랑 보여드릴 거고, 그게 이제 전체 제작비가 1,500이 들었죠. 1,500. 예. 그게 사은품에, 물론 이제 남는 거는 판매도 아주 50만 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팔 거거든요.
그 진품이 제 진품은 10,000배에서 100,000배 또는 제가 살아있을 때 진품이 10,000배에서 100,000배에서 1,000,000배까지도 갈 수가 있다면 판화 같은 경우에는 진품의 100분의 1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배에서 10,000배 사이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판화가. 그러니까 1,000배 정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배 수익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만 원에 파는 이것들이 5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0만 원 미만에 파는 것들이 1,000배니까 이제 작품을 또 팔 거고 사인해서 팔 거고 또 이제 제가 사인해서 거의 50만 원 미만에 팔 작품들이 이제 독도 사진이죠. 이게 참 운명적으로 이 사진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 작가 이제 임채육 친구가 제가 독도 사진 5개하고 울릉도 삼선한 하나 6개를 골랐어요. 6개를. 독도 시리즈가 5개인 거죠.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동도 위에 있는 갈매기. 그 다음에 뭐 좀 컬러 입힌 걸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약간 실루엣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원본으로 한번 이렇게. 이게 좀 제가 독도의 그 해변에 자갈들이 있는데 이 자갈을 좀 디테일을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그 비교적 그 독도의 그 식물들이 아주 잘 나온 이게 사진인데 이제 여기서는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독도의 그 산에 살짝 녹색이 보이죠? 살짝 보이죠? 이렇게 딱 움직이면 산에 그 식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독도의 그 바위하고 식물이 잘 나와서 이거는 좀 살짝 더 마치 봄이 오듯이. 근데 여기 보면 하얀 점들이 있는데 다 갈매기들이에요. 지금 하얀 점이 이걸로는 안 보일 텐데 잠깐만. 어차피 안 보이니까 넘어갑시다. 어두워졌구나. 갈매기들이 이렇게 하얀 점이 갈매기들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울릉도 삼선함 사진이죠. 이 갈매기 잘 찍으려고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필름을 보니까 24판짜리 하나에다가 36짜리 2개더라고요. 필름이 총 3통이더라고요. 3통. 그러니까 필름 3통 중에서 6개를 제가 간출인 건데 간출일 때 전부 다 사실 갈매기 중심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갈매기 날개가 이렇게 있느냐, 뭐 이렇게 활공을 하느냐, 날아오르는 과정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희망적인 느낌, 안정감, 그다음에 어떤 여유, 뭐 이렇게 갈매기의 날개의 그 각도에 따라서 그 주는 감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독도 사진도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서 판화처럼 사인을 해서 이제 저가 판매를 할 거고, 원본은 독도 5개 중에 이제 몇 개 골라서 원본은 이제 1m, 1.5m로 프린트를 할 건데 이제 이 프린트를 해서 이제 뭐 전체 이거는 이제 이니셜을 넣으려고 그래요. 100분의 1, 100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니셜을 넣은 거는 싸게 팔 수가 없고요. 한 5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만 원은 안 넘길 건데 독도 사진 이니셜을 집어넣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그림값이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제가 호당 50이었는데 지금 호당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제 4배가 올랐고 내년에는 80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80으로 올리면은 40배가 올라 버리는 거 아닌가? 5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몇 배가 오른 거지? 한 16배 정도? 그죠? 그러니까 5만 원이 20배면은
호당 100만 원이니까 어쨌건 그렇게 이제 진품 그 가격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때 2019년 3월에 또는 작년에 제 그림을 이렇게 계약을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백호가 2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튼 내일 모레 그 삼례문화예술촌에 가는데 삼례문화예술촌 카페에 그림을 좀 걸만한 데가 있던데 거기다가 좀 한두 개 사진 작품하고 예술 작품 상시 전시를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팔리면 20%를 거기에 삼례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아무튼 제가 후원하는 단체예요. 삼례문화예술촌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촌장님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거대한 이제 전시 작품 볼 수 있는데 지금 화실밖에 없잖아요. 근데 갤러리를 차리기 전에는 이렇게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제 제 그림 한두 개를 이렇게 걸어놓는 장소를 해서 이제 거기를 명소로 만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제 그림 계약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찍은 독도 사진하고 그다음에 판화, 제 그림 그동안 제가 그렸던 것 중에 좀 잘 나온 판화를 50만 원 미만에 이제 판매하는 이벤트를 3월 말 4월 달 중에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는 거를 이제 그림 배달이 완납을 했는데 배달이 1년 반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한 개가 가느냐, 두 개가 가느냐, 세 개가 가느냐, 다섯 개가 가느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도 제가 좀 보상을 해드릴 거고요. 아트테크를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재난 상황에서 최고의 투자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재난 상황에 이런 얘기를 마케팅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가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어떻게 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작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을 유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보통 1년에 뭐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씩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 같은 거를 전시에서 보여주는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 전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레지던시 가서 작품을 보면서 예술 작품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부자 되는 맥스 TV라는 왜냐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품 투자는 국내 미술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계가 좀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레지던스들 말고도 미술계 이제 공모전들이 또 있죠. 미술 공모전 같은 데서 상을 받은 작가들도 지금 아트테크 쪽에서 뭐 조용구의 트렌드 핫 이슈에서 갤러리 K가 또 이렇게 또 찍었대요. 볼수록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다양한 미술품, 경제는 양도세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자,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이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렌탈 수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작품을 미술품을 구매한 후 매매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렌탈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며 구매 고객에게 매월 렌탈비를 지급하고 향후 매매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답니다. 미술품 투자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갤러리를 이용하셔서 미술품을 구매하시고요. 미술 작품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렌탈 수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작품을 렌탈을 통해서 매월 렌탈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세 차익과 렌탈료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미술품 투자가 저희 회사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1년 단위 재계약 또는 매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특히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에는 양도세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요.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에는 뮤지컬과 골프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바로 미술 문화의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미술 시장이 커지고 있고 좋은 작가분들의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 이 유통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활성화되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작품을 소유한 작가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테크와 함께 좋은 작품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술학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갤러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언제냐면 88 올림픽 직후라고 합니다. 제가 거의 한 7, 8년 전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봉준호 이런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의 그 의료 진단 능력 같은 이런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으로 문화 의료 이제 과학 선진국 좀 오래 걸릴 거고 문화 의료 또는 뭐 군사 무기 아무튼 이런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지금은. 근데 7, 8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유종일 박사라고 KDI 지금 원장님이시던가요? 지금 아무튼 대학원 원장님이신가 본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경제자문 했었죠. 그분이랑 이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를 이제 그 같이 이제 오픈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내 그림의 컨셉, 나의 어떤 그 기술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배경이나 뭐 사실 뭐 좀 작용을 합니다. 정식 미술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느냐가 좀 작용을 하는데 데이비드 호크니도 영국 왕십 미술대학을 그러니까 영국의 뭐 아무튼 가장 좋은 국립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건 작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배경이라던가 이런 거 다 자신이 있는데 한 가지 자신 없는 게 있다라고 제가 그때 유종일 박사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리아라는 브랜드 인지도다. 코리아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좋아진다면 난 훨씬 더 자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7, 8년 전에 했습니다. 그 지식협동조합 그 발기하고 나서 거의 뭐 그 즈음에 뭐 뒷풀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갤러리가 88 올림픽 때 많이 생겼고 다시 이제 줄어들었다가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갤러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갤러리들이 되게 유튜브 채널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트테크를 검색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되는 곳, 100명이 안 되는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유튜브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트테크 예술품 투자에서 가장 자주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10만 원의 그림을 하나 샀는데 생존 작가의 그림을 샀는데 10년 후에 10억이 됐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이죠. 생존 작가의 예술품 구매 및 양도나 뭐 자식한테 준다거나 세금이 한 푼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예술품은 우리나라에서 그 활성화 정책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억 이상의 그 아파트인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아파트 구매 자금 너 어디서 났어? 이걸 조사하거든요. 지금은 비싼 아파트를 사면 예술품은 그걸 조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으로 더 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뒷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들 왜 부자들이 그림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이거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제 작품이 안정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판화나 사진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0배에서 1000배, 제 진품 같은 경우에서는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 이제 판화보다 거의 100배가 더 가치가 세니까요. 10만 배인데 몇몇 작품들은 제가 살아서 100만 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몇몇 명품들, 이제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개 중에. 근데 그 개 중에 이제 100호 중에 좋은 것들을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누가, 그러니까 그림 보는 눈에 대해서도, 제 그림을 이제 현재 구매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작품을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시면 어, 거기서도 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그 해에 그린 거에서도 가격 차이가 100배, 1000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림이 뭐 상승한데더라, 뭐 전쟁과 재난 시에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하더라라는 것에만 하지 말고 좀 공부를 좀 하면 왜 그 작가의 작품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예전에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있긴 한데 제가 제 입으로 내 작품 가치가 대단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이렇게 지금 수많은 갤러리에서 미술품의 가치는 어떻게 생기고 뭐 어쩌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신설된 채널들이, 갤러리 채널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부를 하셔서 이제 할부금을 완납하고 제 그림을 골라 가실 때 보는 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그림이 밀려 있지만 한 3년 후, 5년 정도 되면은 여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 후부터는 골라서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지금 가만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이제 그림이 여분이 남았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안목에 따라서 그림을 골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재난 상황에 미술품 투자가 좋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재난 상황이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을 뿌리는 거라는 겁니다. 100만 원씩 주자, 뭐 양적 완화가 또 7천조? 양적 완화를 또 한다는 거예요. 700조인가 뭐 70조인가를 그 뒤에 단위가 좀 거시기 한데, 저번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5천조인가 어마어마하대요. 아무튼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금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현금을 2배를 뿌려버리면 어떡하죠? 내가 현금을 확보했어요. 확보했는데 현금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근데 금도 믿을 수 없대, 채권도 믿을 수 없대, 부동산도 안 된대. 부동산 아주 잘 골라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잘 되는 부동산 비싸다고. 100억 단위 이상 넘어간다. 그런데 재테크를 아는 사람들이 아트테크, 예술품에 투자하는 게 이럴 때 좋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 걸 사야 되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미술품 투자도 이미 검증된 작품을 사야만이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미 검증된 작품은요, 최소 1억이 넘어요. 1억 미만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10억 정도가 넘어야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10억, 20억 투자할 거예요, 지금?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하기 힘들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 예술품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사잖아요. 근데 상당 수익은 그 회사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 진품을 자기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그 회사의 갤러리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림을 언제 팔지도 그 회사가 결정을 하는, 그 회사의 수익률이 20% 넘으면 이렇게 다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20% 챙겼다.
20% 줄 수 있다고 할 때. 그 2배가 올라도, 그 작품이 100배가 올라도 그걸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20%만 가겠죠. 그런 거 저런 거 모든 그런 어떤 단점들을 배제시키고 제 그림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제 유튜브에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2019년 3월 이후로 따지면은 2000명이 넘어요. 신규 구독자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얘기하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제 그림에 투자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자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좀 민망해서. 이번엔 또 특히 이 재난 상황이 왔는데 또 하기가 좀, 근데 지금 정말 믿을 게 정말 없다니까요. 현금도 믿을 수 없고, 금도 믿을 수 없고, 채권도 믿을 수 없고, 부동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영상 해설란에 제가 이제 제 미술 작품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이제 뭐 기존 구독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번 그림에 투자하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또 정말 자본주의의 이 꺼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현금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 금은 뭐 이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채권까지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그림이든 거액이 아니면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제 그림은 50만 원 미만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 30년간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이제 생존 작가로 남아 있을지, 그것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김창근 교수 강의 들어보셨어요? 세바시? 뭐 200살 300살까지도 간다,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제가 생존 작가로 남아 있어야지 제 그림 사신 분들은 신고 의무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완벽하게 세계적인 작가가 된 다음에 죽어야만 그림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야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피카소나 고흐나 이렇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분들, 화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겠지만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그림을 보관할 창고비가 없어서 불에 태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관비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림을 불에 태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작품들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기증을 안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우리 부모님 그림을 다 줄 테니까 받아서 전시를 해주세요. 근데 전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뭐 현대미술관 이런데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자식들이 이제 자기 부모의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줄 서 있는데 한 20명 줄 서 있는 데도 있어요. 가끔 이 예술계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그림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뭐 1인 대기업 이상이 되지만, 인정 못 받으면 보관비가 없어서 작품을 불에 태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면역력 잘 하시고요. 여러분 모든 전염병은 한번 휩쓴 다음에 백신이 나온다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도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면역력의 최고의 백신이 뭔지 아세요? 희망입니다. 희망. 네. 감사합니다.